안녕하세요, 보든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영상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하는 일은 없다, 그냥 무조건 참으면서 돈 벌면서 사는 거다 라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선 그냥 무조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의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배제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리고 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끝까지 듣고 나시면 어디서부터 참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해봐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거의 말 자체부터 조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 좋아한다라는 것의 어떤 기준점은 저마다 굉장히 다르죠. 제가 한번 게임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 3명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을 안 먹고 게임만 해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사람은 여가 시간에 취미식으로 게임을 했었을 때 되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혼자 하는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게임을 좋아하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봤었을 때 이 세 사람은 전체 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마다 게임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조건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채셨죠. 직업을 찾을 때도, 혹은 진로를 찾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만큼 좋아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함의 수준, 기준으로 삼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선정할 때 그냥 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면 괜찮다, 이 정도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운명의 내 사명 같은 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수준,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파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젊은 분들도 카페 창업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커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카페를 창업하는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카페 창업은 커피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커피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커피에 관련한 직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카페에서 알바, 사람을 응대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커피를 제조하는 일일 수도 있고, 카페 사장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원두를 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로스팅하는 사람, 그 전문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커피를 수입 혹은 수출하거나 그런 해외에 관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눈치 혹시 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키워드에서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은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지만, 반면에 직업군, 그러니까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들은 제 생각에 10가지 내외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무언가를 창조하고 제조하는 일, 세상에 혁신을 만들어내거나 개선을 하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응대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커피를 주말마다 이렇게 마시러 다니면서 카페에서 예쁜 사진을 찍다가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커피에 관련한 일을 해야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제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카페의 매출을 위해서 판매 활동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키워드를 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이 키워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키워드도 비슷한 방식의 분류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커피가 너무 좋아서 카페에서 일을 해봐야겠어 라고 하고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카페 알바를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 이거는 나의 천직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뭔가 책을 만드는 책을 제작하고 이런 출판사를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출판사 쪽에 나는 뭔가 책을 워낙 읽기도 하니까 그쪽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또 가장 쉬운 일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허들이 낮은,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책의 판매 활동, 판촉 활동, 영업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나는 출판사 쪽에도 책에서도 열정이 없어, 재미가 없어, 능력이 없어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직업의 분류 기준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남들보다 좋은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덜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계속적으로 키워드만 바꿔가게 되면서 계속 직업 떠돌이 인생을 하게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음악에 되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많이 듣고 이랬거든요. 많이 부르고.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막 헤드폰을 끼고 막 3-4시간씩 하루에 매일매일 막 소리 지르듯이 막 노래하고 막 랩하고 이랬어요. 몇 년을 그랬어요. 막 엠넷 보고 막 되게 심취해 있잖아요. 또 사춘기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씩이나 이제 지속이 되길래 또 친구들도 잘한다 해주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이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열심히 빽빽대면서 부르니까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연도 학교의 축제에서도 잠깐 해보고 창피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또 귀엽게 봐주시니까 또 다른 외부 공연도 해보고 그렇게 또 20대가 됐습니다. 20대가 됐는데 그 뽕을 잊지 못하고 이제 어떤 크루에 들어가서 또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너무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어. 나도 이제 이제 악기를 연주해 봐야겠어 하고 이제 기타를 배웁니다.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를 배울까, 일렉을 배울까 하다가 이제 일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그만뒀고 너무 재미가 없었고 너무 이제 손가락이 아팠고 제가 상상하던 그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되게 손가락이 길고 손이 큰 편인데 그래서 악기를 되게 잘 다룰 것 같다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는 정말 재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남들보다 이제 배우는 속도도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렸고 제가 이렇게 지속할 만한 동기가 없더라고요. 그닥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혼자 떠들고 듣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더 미련을 놓지 못해서 음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시도를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그냥 음악을 취미로 정도로 좋아하는 거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인 거고 잘 듣는 귀가 조금 발달했다. 하지만 뭔가를 창작을 하거나 어떤 예술적인 것을 창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재능은 없구나. 그다음에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러한 재능이라던가 열정 또한 내가 그만큼 좋아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음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부 분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음악이란 키워드 중에 어떤 부분을 그나마 조금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를 깨닫게 됐고, 그 중에서도 좋아함의 정도가 이게 정말 직업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인지, 그 음악이라는 것이, 아니면 단순히 내가 조금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인지가 이제 긴 시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실 때 그 직업 혹은 아르바이트도 똑같아요. 혹은 어떤 단순한 일,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일의 어떤 특성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제 친구가 20대 때 있었던 일인데 되게 신박하고 되게 재밌는 사연이어서, 그 친구는 이제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영양사하고 이제 상담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영양관리 쪽으로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하던 친구였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의 적성과는 너무 맞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왜 그 겨울에 리조트 있잖아요. 스키장 가서 시즌 알바라고 하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서를 넣은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외지로 가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 좀 드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지원서가 어찌된 일인지 식품영양학 쪽 전공이어서 이제 요식업 쪽으로 넣었는데, 그게 이제 스키 강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원서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무 그 이력이 없는데도 그 스키 강사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스키 강사를 완전 초보 때 뽑으면은 교육을 먼저 시켜주거든요. 근데 식품영양학만 했던 친구가 어떤 운동신경이 있겠으며, 그죠? 그리고 뭐 스키를 탈 줄도 모르는 친구였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별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에게 뭔가 재밌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생 때 이제 스키장에 입사를 합니다. 스키스쿨에 이제 강사로.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스키 강사를 했습니다. 스키 강사를 했고, 심지어 2달 정도 하다가 스키를 잘못 타서 스키 강사가 그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스토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이 친구가 그 스키 강사에 일했던 2달 동안 자기는 가르치는 일을 재밌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키는 아니었지만 자기는 가르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정도의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영양사, 식품영양학을 나와서 영양사라던가 그런 컨설팅, 상담 영양사를 그만두고 강사 준비를 해서 강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키워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바로 들어갔던 게 이제 홈플러스의 교육 강사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강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스토리는 결국 이렇게 강사의 커리어를 밟다가 현재는 이제 학교 선생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키워드, 내가 조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진짜 내가 좀 직업으로 삼을 만큼 진지하게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즐거울 것 같다, 이걸 하면 그런 키워드를 하나를 두고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직업적인 진로적인 특징을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몇 가지로 곁가지를 내놓아서 여기서 만약에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 직업에 바로 버리지 말고 이 직업에 다른 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키워드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곁가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빠르게 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던가 진로, 특히 이제 되게 막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마흔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20대, 30대 분들, 뭐 10대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이거 나이 보시는 분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 연령대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취업만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대학만 가면 될 것 같고, 첫 직장만 구하면 될 것 같고, 승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후에 1년 뒤에 3년 뒤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사명인지,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1년이나 2년 내에 무조건 뭐 너무 압박감을 느끼면서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역량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 나가면 향후에 다른 일을 하거나 키워드가 변경되거나 혹은 내 취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염세주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김미경 강사님이, 그 유명하신 김미경 강사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강의를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강의에서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가장 싫어하는 일은 강의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어요. 막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몰입이 되게 쉽거든요. 스트레스가 조금 내려가고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뭐 타자도 치는 게 어려운데 친구랑 채팅하는 게 즐거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찾고 경험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을 너무 짧은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부수적인 일에 너무 현타를 많이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내가 관심이 있는 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그 말씀드릴 게 생각나가지고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